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측 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사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통일 전선부 명의로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왔고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후에 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면은요.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에 황해남도 해안에 정체불명의 1인이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그 사건 경위를 조사해 보니 신고를 받고 경비 담당 부대가 출동을 했고 이 불법 침입자에게 접근을 해서 신분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군인이 단속 명령에 계속 말을 하지 않으니까 더 접근하면서 공포탄을 쐈는데 이에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이 됐고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서 불법 침입자를 사격을 했다. 그리고 난 뒤 더 가까이 접근해서 살펴보았더니 이 정체 불명자의 흔적이 없었으며 다만 부유물에 상당히 많은 혈흔이 남아 있어서 방역 수칙에 따라서 소각 조치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방부에 대해서 만행이라던가 응분의 대가를 쓴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체계를 세울 것인지와 더불어 지도부가 미안한 마음을 밝힌다 등등의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지문 말미에 앞서 말씀드린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한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라는 부분까지 첨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같은 북한의 통지문 사과 표명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물론 우리 국방부의 발표하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같은 북한의 통지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국방부 발표 내용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서 어떤 걸 더 신뢰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네. 저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에 비춰봤을 때 우리 국방부 발표 내용에 따른다면 반인륜적인, 반인도적인 조치를 북쪽에서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귀순 의사를 밝힌, 그러니까 월북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사살을 하고 그 사람을 그것도 모자라서 불에 태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북측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정하게 면피성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한 전략도 좀 숨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입자가 왔고 그 침입자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밝히지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사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살하고 난 다음에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그 사살한 사람을 시신을 불에 태우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만행, 우리가 이제 만행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방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북측 상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장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측 입장에서 볼 때는 반인도적인 행동을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북측 상부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벌어진 좀 책임을 갖고 벌어진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할 그럴 만한 것은 아니었다. 네. 다만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구조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취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책임을 명키 어렵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이런 요지의 내용을 밝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지문을 밝히고 있는 사건 경위와 관련된 북한의 의도 부분을 짚어봤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따지기 전에 한 가지 좀 궁금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빨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또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서 사과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이 같은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장님? 전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자기 변명, 또 하나는 남남 갈등을 노린 것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기 변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은 없다라는 그런 자기 변명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남한 내에 지금 이 사건 관련된 여론이 상당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통해서
좀 잠재워야 되겠다라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그 두 번째 남남 갈등을 노린다라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총으로 사살을 시키느냐, 그것도 불태워 죽이느냐,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는 아니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신속하게 통지문을 통해서.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북한이 변하고 있다라는 뜻이다. 라는 북한을 약간은 좀 변명해주고 옹호하는, 이해하는 듯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왔습니까, 소장님? 지금 네. 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낙연 의원이 얘기를 하고 네. 통일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북한의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여야 간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남남 갈등을 노린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북측이 책임을 명기 어렵죠, 당연히. 반인도적인 조치 취한 것도 맞고요.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일이 앞서 이제 북측에서도 강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북측 해군 사령관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내린 사안인지 아니면 북측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결정을 내린 사안인지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서 정장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교전 수칙이라는 거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정 규칙에 따라서 특히 이제 북측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람들을 즉각 사살하라 이런 이제 지시를 내린 바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그런 원칙을 과잉 해석해서 네. 좀 과잉 행동을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차원도 사실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이 책임을 명키는 어렵지만 이게 의도적인 행위였느냐 아니면 우발적인 행위였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뭐 전혀 북측은 뭐 제가 옹호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북측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최고 지도자 김정은 네. 국무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는 말까지 사과의 뜻을 표명했을까?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과거 역사적인 과거를 들춰봐도 과거에 남북 간에 충돌하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도 즉각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사과 표명을 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네. 우리 이제 친서 얘기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가 오고 갔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또 답신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15일 날 유엔 총회에 영상 연설을 네. 할 것을 녹화를 했을 때 그때 종전선언 얘기가 언급됐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경색 단계였던 남북 관계를 뭔가 풀려고 뭔가 하는 시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고 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북측도 굉장히 좀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북측의 의지가 일부 좀 담겨 있는 그런 통지문 내용이라고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군으로부터 총으로 사살당했습니다. 이것이 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발적인 행동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이 맞습니다. 친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네. 김정은 위원장님의 생명 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생명 존중 의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으로 표류해서 떠나갔는데 그런데 사살하는 것이 생명 존중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좀 거짓 평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까지 듭니다. 네. 방금 두 분께서 친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전 이 부분도 역시 청와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 여러 가지 위로 등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12일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 역시 감사와 또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이제 유엔 총회 연설문이 작성이 됐고 여기에는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의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 체계에 대해 북한의 또 참여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지요. 이러한 일련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왜 유엔 총회 연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는지까지는 지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통지문에 나와 있는 북한의 사건 경위, 이것이 진실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실 따져야 될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천천히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안에서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유엔 총회 연설 15일에 녹화가 되고 18일에 유엔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건이 벌어진 그 상황에서 22일 밤에 이제 어떤 그 사살 내지는 시신 훼손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 청와대에 보고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일단 유엔 총회 연설은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청와대에서는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데 이 같은 상황 속에 왜 먼저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느냐, 또한 유엔 총회 연설 같은 경우 좀 조절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특히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소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대통령의 판단과 국방부의 판단 모든 것이 다 잘못됐습니다. 22일 6시 36분에 국방부로부터 청와대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라고 받았는데 결국에는 9시 40분에 사살됐어요. 3시간 동안 청와대와 국방부 뭐 했습니까? 서면 보고를 대통령께서 받으셨으면요. 자, 군사적, 외교적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빨리 구출해내라 라고 지시를 하셨어야 합니다.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대통령께서는 그냥 보고만 받으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대통령 취임 선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지금 이 행동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네. 국방부는요. 6시간 동안 북한 해역에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관측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명을 하죠. 감청도 했다. 그래서 지금 북한군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이게 국방부가 할 일입니까? 가야죠. 우리 함정들을 거기 NNL 그 선상에 대고 우리 지금 국민이 지금 표류하고 있다. 빨리 돌려보내라. 네. 이런 식의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교적 노력을 해야죠. 북한 베이징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중국 통해 요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표류하고 있다. 빨리 북한 쪽에 얘기해서 돌려보내도록 좀 해달라. 이런 외교적 노력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가 존재할 이유입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네. 조국 전 장관이 한마디 했어요. 국가의 가장 기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다. 보호를 못하는 국가가 과연 근본적으로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지 회의가 든다라고 2014년 4월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얘기가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네, 그러면 평론가님께는 두 가지를 좀 끊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유엔 총회 연설 종전선언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이 좀 늦어졌다라는 부분이 하나 좀 궁금한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국방부 관련 부분인데 먼저 청와대에 대한 그 야권의 질문, 그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상황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네. 나중에 사후 판단을 했을 때 일련의 어떤 시간 순서대로 사건 전개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좀 잠깐 돌아가 보면 국방부 입장에서 또 우리 군 입장에서 실종자를 북측이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등산곳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앞에서 사실 북측의 어업지도선이 실종자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연평도, 연평도에서 실제로 망원경으로 관측하기도 어려운 거리입니다. 우리가 불꽃을 관측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TOD 영상으로 밤에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네. 관측했다고 하는데요. 밤에 불꽃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지금 아주 속 시원하게 공개하기 어렵지만 서해처럼 이렇게 남북 충돌이 있을 만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 자산들이 움직입니다. 그 정보 자산들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와 그리고 각종 신호음을 통해서 얻은 정보,
그리고 또 다른 정보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을 총체적으로 다 합친 다음에 네. 그것들을 맞추고 종합하는 작업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감청을 했다고 하면 북측 그 뭐 함정에서 네. 윗선으로 보고하는 그 어느 선에선가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감청을 했을 때 우리 측 국민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감청 내용하고도 다 조합하는 작업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 저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구해야 돼.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 이렇게 판단을 그때그때 내리기가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22일 첫 이제 그 네. 실종자가 포착이 됐다는 징후를 우리가 포착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첩보 자산을 통해서 뭐 휴민트든지 뭐든지 간에 그 3시 30분경쯤에 확인했다고 하는 그 시간부터 지금 9시 40분까지 사살이 됐다고 하는 그 시간까지 근 6시간 가량의 네. 그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개인적으로 저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북측하고는 모든 연락 채널이 다 두절된 상태니까 지금 이번에 통지문이 오고 갔다고 하는 걸 보면 북한 통전부하고 국정원 간의 한라인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런 한라인을 통해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의사 전달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갖는데요. 이것도 또한 사실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남북 간에 그동안에 민간인이 이런 방식으로 뭔가 표류를 하든 네. 어떤 방식으로 온다고 하면 뭐 우리 국민이 북측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한 22명 정도가 갔는데 월북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되돌려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민간인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네.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도 발견했다고 하는 신호나 이런 정황들을 포착했다고 하면 설마 사살이나 이런 방법까지 갈 거라고는 이것은 상상력을 좀 넘어서는 북측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놀라고 만행이라고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고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도외시한 다음에 무조건 왜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라고 비판하기에는 좀 네.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짧게만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요, 분석을 하거나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위험에 빠진 국민 구해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자는 국방부, 그다음에 청와대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하고요. 대통령께서 너무 부적절한 행동을 하셨어요. NSC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행동입니까? 좋습니다.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 페이스북에다 그걸 올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청와대 참모진입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 네. 당연히 감수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수는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 있는 우리 군의 대응까지 그 네. 현실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우리 군이 앞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좀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엔 연설문 잠깐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게 22일 밤부터 그러니까 이른바 불에 태워졌다고 얘기하는 그 이후에 관계장관 회의들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까지 전부 다 국방부 장관까지 모여서 새벽까지 정보 분석 작업들을 같이 하고 보고를 받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새벽 시간에 이미 유엔 연설문이 1시 반경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이미 유엔 연설문이 녹화됐던 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취합한 정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이 이런 상황에서 몇 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네. 어떻게 조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대통령한테 보고한 시각이 23일 오전 8시 3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까지도 우리가 네. 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그렇다면 궁금한 지점이 23일 오전 8시 30분에 대통령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알려지기까지는 하루라는 시간이 더 소요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지나치게 있습니다. 신중했다고 하는 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일단 우리 국민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 첩보가 입수됐다고 하는 거를 네, 밝혀야 됐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소가 오고 가면서 남북 간에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냥 먼저 밝히기보다는 북측의 확인 절차를 일단 밟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3일 날 오전에 네. 문 대통령이 보고받고 난 다음에 북측의 우리 정보나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또 왜 우리 국민을 사살했는지 네. 밝혀달라 입장을 그러니까 최종 확인 작업을 거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다. 네. 그리고 남북 군사 연락 채널들이 다 단절된 상황에서 유엔 군사 정전위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북측에 통지문을 보냈던 게 이제 오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통지문을 보내고 다시 이제 이번에 이제 통전부에서 다시 통지문이 오기까지의 시간들이 좀 지체됐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는 좋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신중했다고 하는 비판은 비켜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신중한 모습이라기보다는 뭔가 감추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2일 날 10시 30분에 시신이 사살됐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라는 첩보를 보고를 했어요. 청와대에. 그랬는데 알려진 것은 이틀 후란 말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네. 있었습니까? 23일 새벽에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문이 있었어요. 야, 이것이 북한을 통해서 이런 우리 국민이 사살당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문의 의미가 퇴색되고 그러한 평가가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한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미 첩보를 통해서 22일 날 저녁에 알고 있었던 사실을 야, 북한에 확인해봐.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첩보가 발견됐으면요, 바로 국민들에게 알려줬어야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것은 감추려 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감추려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근거가 아직 부정확한데 감추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지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앞서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지에서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상에서 지금 원래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상의 경우에는 관측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바다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정보 자산이나 정찰 자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호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종합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실종된 우리 국민인지 아닌지 신원을 특정하는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대조 과정이나 종합적인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과 그 네. 최종 취합하는 게 최종 취합해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라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불꽃을 확인했다고 하고 네. 23일 관계장관 회의 새벽에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마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23일 날 왜 하루 동안 제대로 밝히지 않았느냐. 23일 날 국방부가 오후쯤에 우리 국민 생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 정도 시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도 네.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당시 상황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그냥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 부분을 그럼 짚으면서 소장님께 더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의 대처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가 어제 좀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망자, 실종됐던 이 공무원 사실은 당국에서는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데 오늘 북한의 통지문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누구누구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자신이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라는 부분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이 월북이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고인과 유가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명예에 달려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군의 책임과도 또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소장님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월북이라고 규정하고 단정한 것은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여러 가지 빚이 많아서 그다음 신발에 선박에 신발이 남겨져 있어서 이것은 그냥 월북하려는 의도였어라고 한 대여섯 가지를 쭉 내세웠는데 그것만 가지고 월북 의사를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난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6시간 동안 밧줄을 이렇게 끌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 평론가님께서 우리나라의 정보 자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23일 하루 동안 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돼서 24일 날 우리 국민께 발표했다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요 시간대별로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공개로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비밀 자료를 보면요 거기엔 여러 가지 첩보도 있고요 사진도 다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2일 날 10시 30분에 이미 다 확인했어요. 우리 국민이 사살당하고 불태워 죽었다. 이거 다 확인했습니다. 이것을요 이틀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감출한 의도가 있지 뭐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발언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보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을 다 증거 자료를 의원들한테 다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월북이라고 발표한 부분과 더불어서 국방부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만 했을 뿐 구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그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평론가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시간을요. 22일 그 지금 오후 3시 40분경쯤에 첫 이제 그 발견을 했다고 하는 북한 선박이 발견했다고 하는 징후를 포착했다. 첩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국방부가 자꾸 첩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첩보는 정보로서의 어떤 신뢰성을 갖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첩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 눈으로 보고 있었으면 그걸 왜 첩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정보, 첩보들을 수집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은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왜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정황 증거로 제시한 부분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는 제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우리 국방부의 얘기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보 자산을 통해서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보기관 쪽에 있는 사람의 얘기들을 들어봐도. 그리고 지금 그 실종자를 확인했고 또 월북 의사를 밝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살하고 또 불에 태웠다고 하는 이런 과정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관측이나 첩보 자산으로는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측에서 윗선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보고할 때 월북 의사를 밝혔다든가 뭔가의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게 한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월북 의사 밝혔다는 거하고 한 덩어리라는 얘기는 같은 보고 과정에서 우리가 취득한 정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월북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밝혔다고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가족이나 유족 입장에서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두 아이의 뭐 아버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왜 월북을 했겠느냐 당연히 의문 제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밝혔다고 하는 취득했다고 하는 그 첩보 내용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주장도 저는 한번 좀 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놓고 다시 한번 조사나 검증 작업들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북측에서는 만약에 월북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통지문에 밝혔다고 하면은요,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월북했다고, 자신은 월북하겠다고 하고 온 사람을 사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일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의사를 자신들이 들었다 하더라도 밝히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